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길에 모카씨를 몰래 부뚜껑에 넣어 가지고 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카씨를 몰래 부뚜껑에 숨겨 들여온 것도 당시 원나라의 국외 반출 금지 품목도 아니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윤우와 팩트체크, 오늘은 모카씨와 문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익점에 대한 이야기는 1351년 고려의 공민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나라에서 1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한 공민왕이었지만 왕으로 즉위하자 공민왕은 개혁과 더불어 친원파 검은세족인 부원배들을 일제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원배의 우두머리는 기철인데 기철의 빽은 원나라에 가서 황후, 즉 기양후가 된 여동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양후는 원나라 태자의 생모로서 허수아비 황제의 순재의 존재가 미비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원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실세였습니다. 공민왕은 바로 이 기양후의 오빠를 숙청하는데 이것을 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원나라를 배척하는 행보를 이어나가는가 싶었는데 1359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의 호시절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피난까지 가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공민왕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공민왕은 다시 원나라의 화해 겸 구조의 SOS를 보내는데 사신의 해이에도 자신의 오빠를 숙청한 공민왕을 좋게 봐줄 리 없는 기양후는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의 사이나라가 되어 있었으므로 원은 고려왕을 마음대로 정하고 또 폐위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공민왕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기양후에게 재빨리 사신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파견된 사신단에 서장관으로 문익점이 원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기양후의 마음은 공민왕에게 등 돌린 지 오래. 사신단들에게 공민왕은 더 이상 고려의 왕이 아니라고 원포하고 대도의 덕훈군을 왕으로 하는 임시정부까지 만들게 됐죠. 이때 사신단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공민왕의 친서를 전하기 위해 원나라로 파견된 사신단이었지만 임시정부까지 차려진 마당에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사신단들끼리도 갈팡질팡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이때 기양후와 남편 순재는 사신단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공민왕을 선택했던 홍순, 이자송, 김유, 황대두는 즉시 고려로 돌아갔지만 덕훈군을 따르기로 했던 문익점, 김첨수, 유인우, 강육연, 황순, 안복종, 기수규는 대도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익점은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공민왕을 배신한 신하인 셈이었는데요. 기양후는 이후 덕훈군을 앞세워 공민왕을 칠 준비를 하지만 당시 원나라는 홍건적과 싸우느라 병력의 한계가 있었고 덕훈군은 요동병사 10,000명을 겨우 모아 고려에 쳐들어갔지만 하필 덕훈군과 맞선 고려 장수들은 막강한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덕훈군 군사들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꼼짝 못하고 참패하게 되고 이후 원나라도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졸지에 공민왕 대신 덕훈군을 선택한 고려 사신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신단들은 다시 고려로 돌아오는데 공민왕의 명을 받고 원나라에 온 지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고려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문익점은 강북지방에서 한참이던 목화 농사를 목격하게 되었고 암튼 이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카씨 10개를 주머니에 들고 온 문익점은 예상대로 파직을 당하고 경남 산청 고향으로 낙향해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 재배에 뛰어들게 됩니다. 덕분에 무명은 순식간에 고려 최고의 옷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훗날 주요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기까지 하는데요. 정치적 선택은 실패했지만 모카씨 하나로 의복혁명을 일으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문익점은 아이러니하게 원나라에서 비롯된 모카씨 하나로 정계에 다시 컴백하게 됩니다. 문익점은 우왕, 창왕, 공양왕까지 어지럽고 험난했던 고려 말의 정치 상황에서도 모카씨 문익점이란 타이틀로 위기를 늘 비껴나갔고 고려 말 급진파 정도전과 온건파 정몽주 사이에 덕훈군 때와 비슷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 여전히 정치적 안목이 없었던 건지 정몽주 라인에 줄을 서서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수많은 문신들이 칼을 맞고 몰살되는 동안 문익점만큼은 모카씨 덕분에 조선이 개국된 이후로도 공신 대접을 받으며 계속 유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문익점은 모카씨 하나로 전화위복을 넘어서 의복계의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로 남게 되었으며 대대로 그에 대한 일화는 미담으로 쌓여 조선시대 문익점을 기리는 시까지 등장하게 되고 오늘날 성공신화 같은 루머로 부통에 숨겨온 모카씨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